나는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뛰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달리기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비슷한 자세를 보여주죠.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달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에 그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분들,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편하게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번 빨리 달려보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봐도요,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도 않고요, 좀 빠르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불필요한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렇게 달리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단순히 이 사람은 더 숙련됐으니까,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타고나서 편하게 달리는 것도 있고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더 오래 운동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자세로 달리는 거겠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알아야 지향점을 잡고 또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마라톤처럼 오래 달리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도 편하게 달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제목 자체가 달리기 빨라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00m 같은 단거리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가속이 필요한 스포츠들 있죠. 축구라던가 농구, 테니스, 야구 등등 그런 스포츠에서도 쓰는 핵심이 되는 기술 중 하나인 비틀기, 이게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왜 이걸 잘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중요성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그리고 보강 운동까지 그냥 보고 따라만 해도 좋아지실 수 있도록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틀기, 빠른 스피드, 민첩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여러 편에 나눠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사실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강하게 밀어내는 포인트, 밀기를 말씀드렸고요, 다리를 높게 들어주기, 이렇게 들기를 말씀드렸고요, 높게 든 다리를 땅으로 빠르게 차서 발의 회전 속도, 즉 피치를 올리는 방법까지,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어떤 보강 운동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비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그걸 알려드릴 건데요, 비튼다는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달리기를 할 때 골반과 어깨,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죠. 몸을 비튼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횡단면상에서의 회전,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면상에서의 측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와 함께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회전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자면요, 첫 번째 자세 이렇게 달릴 때와 두 번째 자세 이렇게 달릴 때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가지 자세를 좀 같이 보면요, 그 차이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죠.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그 반대로 어깨는 앞으로, 골반과 몸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는 모습이 눈에 띄죠. 물론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려고 좀 과장해서 찍은 모습인데요, 실제 선수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범하게 취미 삼아서 조깅한다든지 마라톤을 나간다든지 그런 분들 자세를 보면요, 옆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거의 팔이랑 다리만 움직이는 느낌,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비틀기를 횡단면상에서의 회전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틀기의 두 번째 측면, 전두면상에서의 측구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사실 느린 속도의 조깅이라든지 마라톤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100m처럼 짧은 거리, 아주 빠른 속도의 스프린트 혹은 스포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을 붙여나가야 할 때 특히 신경 써서 만들어가야 할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발로 땅을 디딜 땐 왼쪽으로, 오른발로 땅을 디딜 땐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모습이죠.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측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의 몸통 움직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요, 몸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되죠. 이게 억지로 꼬아놨으니까 다시 또 풀리려고 할 텐데요, 그렇게 풀리려는 힘에 더해서 앞으로 나가려는 다른 힘들까지, 다리를 밀고 들고 이런 힘들까지요, 그렇게 비틀기만 잘해도요, 상당히 강한 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막 때문인데요, 근막과 힘의 전달,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결국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틀기가 근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라던가 그런 인체 모형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고기라던가 소고기 이런 거 한 번쯤 먹어보셨죠? 불판에 올리기 전에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근육이 있고요, 하얀색,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는 이게 대부분 지방이기는 한데요, 막 질기게 잘 씹히지 않는 부분 있죠, 그게 근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먹기 쉽게 제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긴 게 우리 몸에도 다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온몸을 다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씹을 수가 없죠. 아니면 씹어서 먹을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육을 감싸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이다,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여기
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흉요근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몸통, 허리, 그리고 골반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곳들에도 물론 이 근막들이 있긴 한데요. 이 허리 부분의 근막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반이 앞으로 그리고 몸통은 반대로 그렇게 뒤로 골반과 몸통이 늘어났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동안에요. 근육의 힘뿐만 아니라 이 근막이 늘어났다가 다시 또 짧아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케이던스, 피치를 180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초에 3번씩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그 이상 빠른 속도에서는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몸통이 늘어나고 짧아지고 하면서 근막이 탄성적으로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헬스장에서 이런 팔 운동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맛있다 이러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상황을 보면요, 천천히 반동을 주지 않고 그렇게 운동을 하죠. 반대로요, 막 억지로 무게를 들려고 온몸을 써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요, 언제 더 오래 많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반동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오래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좋지 않지만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좀 많이 다릅니다. 달리기 하는데 뭐 근육을 쓰든 근막을 쓰든 뭐 도핑만 안 쓰면 됐지 알게 뭐예요. 잘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허리 주변의 힘, 코어를 잘 썼기 때문에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허리 근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선 형태로 이루어진 아래쪽으로 연결된 엉덩이 근육, 대둔근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강한 근육이죠. 강한 근육을 쓰는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뭐 같은 속도라면 지치지 않고 더 잘 달릴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몸을 비튼다는 건 허리와 엉덩이로 힘이 적절하게 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무릎이라던가 발목 이런 곳으로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이 덜어지죠. 이게 부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비틀기와 부상 예방,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속담이 비틀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든 힘이 계속 가해지죠. 무릎이든 발목이든 고관절이든 허리든 말이죠. 이게 작고 마른 여자라고 해도 최소 40kg 정도 되고 평범한 남자라면 한 7, 80kg 정도 될 텐데요. 거기다가 그 달리는 속도가 더해지면서 생기는 힘, 거기다 더해서 수십 분, 많게는 뭐 2~3시간까지도 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무릎에서 특히 많이 받는다면, 아니면 발목에서 특히 많이 받는다면 어떨까요? 일단 금방 지칠 수밖에 없기도 할 거고요. 관절이라던가 근육에 무리가 되면서 쉽게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관절에서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격을 분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비틀기입니다. 공중에 있던 다리를 땅에 디디는 순간 무릎만 구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과, 무릎이 적절히 구부러지고 골반과 몸통이 가볍게 비틀리면서 몸 전체로 충격이 흡수되는 것, 당연히 이때가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표현으로 비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무리 없이 달리는 데에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강력한 파워, 빠른 스피드를 발휘하는 데에도 적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두 명이 힘을 썼을 때 그 합이 잘 맞다면 당연히 한 명보단 두 명이 힘이 훨씬 셀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비틀기가 특히 중요한 가속 구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골반과 몸통을 비트는 움직임, 이건 모든 달리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멈춰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가는 순간, 즉 초반 가속 구간이죠. 100m 스프린트 선수들을 보면요, 그 예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는 다리, 이게 단순히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달려나가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반대쪽 어깨는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팔과 다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팔다리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골반이 그리고 몸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세가 특히 스타트를 하는 초반에 나오는 이유는요, 멈춰있던 몸, 그 상태에서 전력 질주까지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계속 달리면서 속도를 조금씩 붙여나가는 때보다도 말이죠, 몸의 많은 부분을 고루 사용해야 더 강력한 힘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걸 만드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틀기고요. 또 중요한 상황이 순간적인 가속, 이게 단순히 100m에서만 중요하진 않죠.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축구라던가 농구, 이런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그런데요, 스포츠에서의 순간 가속, 스포츠를 보면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때가 있죠. 축구, 농구에서 화려한 골이 터지는 순간인데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상대 수비수를 민첩한 속도로 제치고 나죠, 순간적인 가속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몸을 비틀어야 확실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골반과 몸통의 회전, 그뿐만 아니라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든다던가 뒤로 넘어간 발은
달리기는 타선으로 바깥쪽으로 땅을 밀어내야 하죠. 정면으로 뛸 때보다는요, 왼쪽으로 날린다든지 오른쪽으로 날린다든지 뒤로 돌아서 달릴 때도 있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요, 정면으로 뛸 때보다도 훨씬 더 몸을 강력하게 확 비틀어야 그 몸통의 방향성대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가속을 붙여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이야기가 더 많다 보니까 비틀기가 스포츠 퍼포먼스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비틀기를 더 잘하기 위한 보강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운동, 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힙서클, 앞으로 높게 든 다리, 이걸 바깥쪽으로 충분히 벌려주시고 무릎이 몸의 바로 옆쪽까지 오도록 만든 다음에 발을 모아서 내려놓고요, 다시 반대쪽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좌우 번갈아 가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해주시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반이 돌아간다는 건요, 골반 그 자체가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골반과 연결된 이곳 고관절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관절의 경우는 360도로 폭넓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깨관절과 비슷하게 상당히 큰 범위로 움직일 수 있죠. 때문에 고관절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게 몸을 잘 비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오카, 마치 현란하게 춤을 추듯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보통 몸을 풀 때 많이들 하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느린 속도에서부터 걸으면서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려서 달려나가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는 앞쪽을 보도록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다리가 움직이면서 골반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여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더 트레이닝, 바닥에 사다리를 깔아두고 하는 운동들, 레더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 방향으로 발을 디디면서 나아간다면요, 뒤쪽에 있는 발, 오른발로 먼저 레더의 앞쪽을 디디고 그 다음에 왼발, 다시 뒤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한 발 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는 건데요, 단순히 발이 앞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골반을 살짝 비틀면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가리오카 동작에서도 이렇게 몸을 비틀었었는데요, 레더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요, 어깨, 그러니까 몸통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통을 비트는 근육을 쓰게 되죠. 그 복사근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힘이 들어오는 걸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운딩, 이건 좀 레벨이 높은 동작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영상뿐만 아니라 이번 시리즈에서 올려드렸던 영상들, 그 중에서 밀들기, 이 두 가지 영상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따라해 보셨다면요,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멀리뛰기를 하듯이 보폭을 넓게 벌리면서 달리는 동작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다리를 길게 벌리는 동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히 다리만 앞뒤로 벌려서는 이 동작의 진짜 포인트를 잘 살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골반을 비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폭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보폭이 다리를 잘 밀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높게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골반을 잘 비틀어줘야 하죠. 그러면 상체나 몸통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골반의 반대 방향으로 크게 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폭을 한번 넓히는 보강 운동을 하고 나면요, 웬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해도 골반과 몸통을 잘 비틀면서 넓은 보폭으로 잘 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강 운동보다 사실 더 좋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걷기입니다. 최소한 매일 수천 번씩은 누구나 걷잖아요. 그렇게 걸을 때 골반과 몸통을 얼마나 잘 비트느냐, 이게 걸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타 포인트들 중에서도 걷기와 달리기가 흡사한 동작이 제법 많았는데요, 특히 이 걷기의 경우는 비트는 동작 단 하나만 신경 써도 상당히 편하게 걸을 수 있을 뿐더러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잘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기의 핵심 요소 그 네 번째인 비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도 빠른 속도로 달리지? 이런 의문점에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골반과 몸통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비트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깅이나 마라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중점적으로 특히 알려드리는 포인트인데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시면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확실히 편해졌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엉성하고 부자연스러운 달리기 자세, 그걸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상 위험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더 빨리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좀 약 파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지? 그거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달리기 기술 끝,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달리기는 팔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잘 움직여야죠. 그래서 제가 점검해보고 강화할 만한 각각의 포인트를 이미 알려드렸었는데요, 빨리 달리기 위한 그 총정지 영상의 시작이 되는 이 영상부터 한번 정주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진정으로 빨라지기 위한 방법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축구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려고 빨리 달리는 순간, 농구에서 마찬가지로 방향을 빠르게 바꿔나가는 순간, 테니스에서 멀리 날아간 공을 쫓아가는 순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비틀기만 적용해도 달리기는 확실히 빨라지지만요, 다음 영상에서 배울 순간 가속 기술까지 마스터하면요, 여러분의 스피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스포츠를 하지는 않는데, 조깅이나 하는 수준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적어도 보강 운동이라도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다음에 이어질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